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양육하며 힘들었던 부분들이나 특히 발달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코칭을 드리고 있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영상에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과 출산, 특히 태아 발달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임산부 태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소한 행동 8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둘째, 셋째 임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임신을 계획 중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주변에 친구, 언니, 동생, 지인분들이 임신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스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허리, 등, 다리, 근육이 뭉치고 아픈 곳들이 많아요. 임산부가 약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파스를 붙이거나 바르면 안 된다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파스의 소염 진통제는 태아의 동맥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유두 자극을 조심하라. 임신 중에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고위험 산모나 출혈이 있거나 유산기가 있는 산모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뿐만 아니라 가슴이나 유두 자극은 엄마의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자궁수축이나 조산, 유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타민 A를 조심하라. 임신했을 때 저는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교수님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 성분 검사와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임신 초중기에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할 경우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다면 비타민 A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열 또는 38도가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가세요. 임산부는 아무래도 약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디가 조금 아프거나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참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38도 이상이 지속되었을 때 태아 기형 유발 출산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참지 마시고 열이 날 때에는 곧바로 산부인과로 가셔서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으셔서 열을 빨리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더불어 38.9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 또한 태아 중추신경계 이상 배꼽 탈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목욕, 반신욕도 꼭 주의하셔야겠죠. 다섯 번째는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주의하라.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동물들을 가까이 했을 때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이는 임산부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임산부에게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태아의 신경계를 침범하여 뇌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임산부라면 지나친 접촉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균은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우리 몸속으로 침범할 수 있다고도 하니 고기는 꼭 익혀 드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섯 번째는 생선 섭취를 주의하자. 생선은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메탈 수은 함량이 높기 때문에 태아의 신경계, 뇌 손상, 정신지체, 감각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생선이나 다랑어나 참치 등등 임산부가 섭취할 수 있는 섭취 권고량을 꼭 따져서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임신했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참치캔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선류 외에 캔류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반 어류 및 참치 통조림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g, 다랑어나 참치, 연어
등 이렇게 큰 생선들은 일주일에 1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식약처에서 제공한 임산부 생선 안전 섭취 가이드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카페인 섭취 알고 먹자. 임신 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커피 마시는 것이 좋다고들 하죠. 마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루 카페인을 300mg 이하로 섭취해야 초기 태아 신경계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는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나 초콜릿, 녹차, 홍차 등등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간식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고, 믹스커피는 괜찮지만 스타벅스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300mg을 넘지 않도록 그 양을 꼭 체크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는 간접 흡연도 조심하자. 임신을 하게 되면 술, 담배, 염색약, 파마약 등등 기본적으로 피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물론 태아의 기능이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맥주 한 잔에도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지능저하, 학습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아이의 ADHD 발생률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담배의 니코틴은 태반을 통해 아이에게,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가족분들 중에 혹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면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신했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 외에 일상에서 사소하게 행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러나 태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 약물 복용이나 또 기형 유발 물질 정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과정이 아님을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민주 선생님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 또 태아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들은 언제나처럼 영상 쭉 아래로 내리셔서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코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민주 선생님도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